저 부동산 시작한 거 이유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실수요자와 그다음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규제와 정책에 대한 부분 조금 같이 더 심도 있게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정책은 시장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계속 나와서 19번째 12, 16 센 거 나왔고, 그 다음 또 2월 20일 날 아주 좀 짧게 나왔지만 앞으로 여기서 더 나올 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요. 규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가격이 계속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정책을 계속 내겠죠. 그 반대의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완화책을 냈는데 그때는 대출을 해서 집 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 왜 지금 사? 왜 사? 그랬었죠. 나는 말 들었지. 그런데 그런 완화책이 계속 누적되는 순간 네. 계속 발표되고 누적되는 순간 폭발돼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잖아요.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규제가 계속 쌓이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집값 하락의 이유가 또 될 거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 참여자지만 항상 걱정되는 게 지금은 그래도 좀 빠르게 판단을 하고 조금 아껴 쓰고 절약하고 해서 재테크 트리를 탔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항상 한편으로 또 불안한 마음도 계속 있어요. 이게 유지를 하고 망하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음 사이클을 다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즘에는 반대쪽 이야기도 들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었던 건 핀셋 규제가 아니라 범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새로운 용어예요. 범규제?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근저에는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인하되고 양적 완화되면서 화폐가 싸졌기 때문이에요. 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저 부동산 시작한 거 이유 있어요. 처음에 5만 원짜리 화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묻고 더블로 맞아요.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 부동산이 다 같이 올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거대한 물결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양적 완화의 흐름에 핀셋 규제로 규제가 되겠습니까? 핀셋으로 규제를 하시는데 집게로 짚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계속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이 큰 흐름 속에서 규제를 하려면 저는 좀 더 전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장을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지역의 투자나 투기 수요를 막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투기나 투자 수요를 막아야죠. 어떻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투자나 투기 수요면 취득세를요 20% 물리는 거예요. 예. 네. 이 방법은 세다. 이 방법은요. 이 방법은 이미 캐나다나 호주가 쓰고 있어요. 취득세를 크게 올렸죠. 처음에 살 때 20%를 내게 하면 그러면 투기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확 떨어져서 아예 근접을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양도세라든지 이 거래세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익을 얻는데 내는 세금이잖아요. 요즘 수원 가보시면 한 달 만에 그냥 팔아 제껴요. 법인 투자는 법인은 양도세가 좀 다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개인들도 그냥 50% 내겠다 그래요. 5천만 그런 원 분들도 계세요. 벌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도세는 내가 이익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취득세는 이익 없이 내는 세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나 투기 수요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하나도 취등록세를 그 주택수가 많으면 좀 올렸어요. 그 정도로 4%로 그건 아니고요. 크게. 애교다. 네. 크게. 2%에서 4%뭐 이거는. 이거 세다. 근데 진짜 세다. 그러면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네네. 실수요를 취득세에 올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자기 집 마련에 장애가 되니까 투자나 투기 수요할 때 내 집을 또 한 채 산다. 투자 목적으로 살 때. 잉여주택을 살 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취득세를 크게 올린 겁니다. 그럼 아예 접근을 안 할 거잖아요. 그게 창원이든 수원이든 강남이든 이것처럼 범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거 정부 관계자분들이 안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못 느꼈을 텐데 이제 올해 공시지가가 시현출하될 거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이 올해와 내년부터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유세도 물론 차별화돼서 그렇게 다주택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보유세를 높이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소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소비가 줄게 되겠죠. 저희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크게 올리면 어떤 효과들이 나올 수 있냐면 자산 효과라고 그래서 내가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래 나도 차 한 대 사고 그럼 경제에 도움이 되죠. 근데 보유세를 크게 올리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정말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잉여주택을 통해서 월세로 전환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생활비로도 쓰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분들은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만약에 취등록세나 이런 게 너무 중과가 되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면 실제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반대로 집을 그만 사고 싶지 않아도 임대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집을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강제 내 집 마련?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달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란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런 임대시장의 안정 차원에서도 집값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제가 중산층을 얘기하셨는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은 정부가 그건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그걸 민간한테 떠넘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난해한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정부가 갖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에 대해서 이게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부가 집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자. 사실 그린벨트를 더 풀어주게 되면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근접한 그렇습니다. 위치에 이분법이긴 해요. 그러면은 서울의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면 이미 공급해 놓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게는 또 위협이란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좋은 입지에 이제 그런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해 문제가 상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비단. 이제 작년에 30대가 집 많이 참여했잖아요. 이분들 청약 가점이 없으니까. 실제로 구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그 구매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물론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3기 신도시 발표하는데 시장이 별로 관심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되는 게 뭐냐면 거기 토지보상금 풀려갖고 그 돈 다 또 부동산으로 온다. 예. 뭐 이런 얘기만 있지 거기 얼마나 공급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점이 얼만데 그래도 거기에 분양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배려 차원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분양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내가 여력이 안 되신다고 보면 그런 공적 분양이라든지 신도시 개발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3기 신도시 관계자분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범 사업 무조건 기한을 지킨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길게 느껴지시잖아요. 1, 2년, 2, 3년이. 근데 대표님 어떠세요? 시간이 쏜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진 않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다리더라도 뭐 3기 신도시를 기다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 지역에 있는 주택이 언제 이제 좀 수요가 빠질 것인지 아니면 심리가 꺾일 것인지 이런 걸 예측하고 그렇죠. 변동성에 투자하라.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이강수 위원님과 함께한 직터브 시즌 3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